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. 새해 첫 주 증시 프리즘은 문영민 기자와 함께합니다. 문 기자. 일출은 없었다. 해가 뜨지 않은 새해 증시 첫날. 이렇게 오늘 우리 증시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개장 직후 이 증시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로 상승 출발하긴 했는데요. 오후 들어서 기관의 매도폭이 확대가 됐고요. 결국 기관은 2,600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. 개인과 외국인이 사들였지만 지수 이 상승을 하락을 막는 데는 불가피했습니다. 네, 지금 경기 침체가 계속 현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에다 중국의 확진자도 날로 좀 심각하다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참 쉽지 않은 시작인 것 같습니다. 오늘 개인과 기관이 이 순매수 상위 종목에서 좀 엇갈렸다면서요? 맞습니다. 우선 개인이 오늘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을 봤더니 1위는 삼성전자였습니다. 네. 2위는 한국전력, 3위는 포스코홀딩스 등이었는데요. 4위는 KT, 한국항공우주, 5위가 한국항공우주였습니다.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주가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위주로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개인이 저가 매수세에 나섰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나름의 전략적인 접근을 한 거네요. 맞습니다. 네. 반대로 기관은 이들 종목을 가장 많이 팔아치웠고요. 예. 이제 기관들이 좀 많이 사들인 종목을 봤더니 기아나 현대차와 같은 자동차 업종이 상위 종목을 차지했고요. 예. 포스코 케미칼이나 LNF처럼 2차 전지 관련 업종도 이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또 이제 상승률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. 이 개인의 순매수 상위 10종목 가운데 상승 마감한 종목은 삼성전자가 유일했고요. 반면 기관은 조금 더 웃을 수 있었는데요. 기관의 경우 이 10개 종목 중에 CJ ENM을 제외하고 9종목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. 첫날부터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.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지금 기관들이 샀다고 하는 이제 자동차, 2차 전지 이 업종의 상승 충분히 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. 맞습니다. 우리 증시가 폐장한 게 이제 29일이었는데요. 29일 이후에 밤에 이제 미국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관련한 어떤 새로운 이슈가 나왔습니다. 네. 이 미국 재무부가 IRA의 이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공개한 건데요. 그동안 미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이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에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안은 3월에 나오겠지만 이번 조치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 전기차 보조금 규제를 피해갈 일종의 돌파구가 생긴 겁니다.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 모두 3%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고요. 2차 전지 업종 역시도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이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이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이에 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도 2% 안팎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수 전반적으로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 연초의 상승 랠리 올해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까요? 어떻습니까?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이 새해 초에는 보통 주식시장은 강세를 항상 보여왔습니다. 네. 이 지난 5년간의 1월 증시 등락률을 살펴봤더니 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했습니다. 하지만 올해 1월은 이러한 1월 효과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. 이 증권가에서는 국내외 이 경기와 기업의 실적이 아직 불안하다고 우려했고요. 또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 이러한 이유들로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. 이달 코스피 하단에 대한 평균 전망치는 2120선인데요. 오늘 종가보다 5% 가까이 내릴 수 있다고 본 겁니다. 네,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증권가에서 특히 우려하고 있는 업종, 섹터 어느 쪽입니까? 오늘 좀 큰 폭으로 내렸던 이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. 예. 그동안 이 관련주들은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. 항공이나 면세점, 또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종목들이 여기에 속합니다. 리오프닝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작용했던 지난해 11월부터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. 티웨이 항공은 무려 57% 상승했고요. 제주항공과 진에어도 각각 46%, 25% 올랐습니다. 또 신라 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같은 기간 27%, 카지노 기업인 GKL과 파라다이스도 20%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. 하지만 오늘 해당 종목들 모두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요. 우리 정부의 아무래도 이 중국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어떤 영향으로 보입니다.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중국 관광객의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또 관련 항공편 운항도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에 따라 리오프닝 관련주의 하방 압력은 단기적으로 높아진 상황입니다. 외국인과 기관도 최근 이들 종목을 주된 공매도 타깃으로 삼고 있는데요. 홍원표 기자가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. 중국이 지난달 초 코로나19 방역 완화와 외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도 간소화하기로 하면서
중국 리오프닝주가 급등했습니다. 대표적으로 화장품이나 면세점, 섬유 등입니다. 이 같은 영향으로 각 섹터별 대표주인 아모레퍼시픽과 호텔신라, F&F 홀딩스 등의 주가는 불과 2주 만에 20에서 30%가량 올랐습니다. 그동안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리오프닝주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오히려 공매도 세력에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. 단기 호재로 급등했기 때문에 다시 하락할 것에 베팅했다는 분석입니다.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은 지난달 초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공매도 거래 비중이 무려 38%까지 뛰었습니다. 지난주에도 공매도 비중이 30%대를 기록하면서 주가는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. 호텔신라는 1%대에서 36%까지 증가하며 주가 상승세가 약해졌습니다. 이 종목들은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증권사들이 공매도 잔고를 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중국 리오프닝주는 단기적인 호재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.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 감안하면 사실상은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아직은 어렵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. 단기적인 전망은 긍정,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성이 남아있다. 리오프닝주의 실적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중국 내에서 오히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 모멘텀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.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. 네, 리오프닝주의 부정적인 흐름을 바꿀 변수로는 이번 달 말 중국의 춘절이 꼽힙니다. 이 춘절 연휴를 전후로 중국 내 코로나19 치사율이 만약 낮게 유지된다면 우리 정부는 서서히 빗장을 풀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중국 정부도 자국 경제 정상화를 위한 조치에 힘을 더욱 실을 전망인데요.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목표치였던 5.5%를 한참 밑도는 3%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에 중국 정부가 올해에는 이를 극복하는 데에 전념을 다할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중론이고요. 증권업계는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가 이번 달 부진한 흐름일 수는 있겠지만 중국 정부의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강한 부양 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가장 눈여겨봐야 할 종목인 것은 확실하다, 이렇게 평가했습니다. 네,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.